많이 드시는 분들 나트륨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죠. 국물 요리를 드시면 혈압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데 구강암이라든지 식도암이라든지 국물 요리를 먹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국물 음식들 많이 드시죠? 국 없으면 식사 못 하세요? 저는 아예 그냥 국그릇을 치우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도저히 못하겠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먼저 제가 국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혈압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예,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장량의 거의 3배에 육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해외여행 나가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 안 계세요? 현지 음식이 더 짜요. 우리 음식보다 더 짜요. 예, 심지어 뭐 햄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수입된 거 드셔보시면 우리나라 음식보다 더 짜요. 아,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먹길래 이렇게 나트륨 섭취가 많은 거야 생각을 하실 텐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국물 요리입니다. 예, 국물 요리에는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국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소금을 넣거나 장을 넣거나 뭘 넣건 간에 아무튼 나트륨이 들어가서 간이 맞아야지 이게 맛있어지거든요. 얼마 전에 보도된 거 많이들 보셨을 텐데 나트륨 1위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짬뽕이요. 짬뽕이. 예, 그게 1회 섭취량 1인분 기준으로 나트륨 섭취 1위가 짬뽕이에요. 하루 권장량이 2000mg인데 짬뽕 한 그릇만 먹으면 4000mg 나트륨 먹어요. 그래서 짬뽕만 안 드시죠? 단무지도 같이 드셔야 되죠. 그럼 더 많이 늘어나겠죠? 2위가 우동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위 20위권에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뭐 물냉면이라든지 뭐 울면, 기스면 뭐 이런 것들 국물이 많이 들어가는 면 요리들이 다 들어가고요. 또 흔히 많이 드시는 뭐 무슨 찌개 종류들, 예, 된장찌개, 뭐 매운탕, 부대찌개 이런 것들 모두 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물 요리를 많이 드시는 분들, 즐겨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짜게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국그릇 좀 내려놔라. 그러면 혈압도 같이 내려간다. 얘기하고 싶어요. 혈압 한 번 높아지면은 뭐 평생 혈압약 먹어야 된다고들 다 말씀하시죠. 예,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국물 너무 좋아해요. 어떤 어르신들 보면은 큰 통에다가 이제 사골뼈 넣고 그렇게 해놓고 오셨구나. 막 그러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국물 요리가 그렇게 영양 만점이 아니에요. 뼈를 넣고 24시간 정말 이건 제대로 우렸어라고 해도 100ml당 약 15mg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유랑 비교를 해봤을 때 칼슘이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국물 요리를 드시면 혈압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데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신장, 콩팥이요. 콩팥이 안 좋으면 몸이 자주 부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수분이 너무 많이 이제 보유가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배설이 안 되고. 그런데 수분이 보유될 때 나트륨을 같이 가지고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나트륨도 들어있고 수분도 들어있는 대표적인 국물을 많이 먹게 되면 더 많이 붓죠. 그래서 부종이 있는 신장질환자의 식이요법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국물 먹지 말아라. 국물 먹지 말아라요. 또 하나는 저는 소화에도 별로 국이 좋지 않다고 봐요. 국을 드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화액의 분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소화액이 희석이 될 수가 있어요. 위에서. 그럼 제대로 소화작용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이유가 또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국을 드실 때 밥이랑 국이랑 따로 드시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어떻게 드세요? 그렇죠. 말아서 드세요. 말아서 드시면 굉장히 빨리 드시죠. 말아서 드시면서 밥을 30번씩 씹어 드시는 분 계세요? 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예, 그냥 쑥 넘어가요. 그러니까 밥맛 없을 때는 하다못해 맹물이라도 말아 먹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밥을 넘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국이거든요. 씹는 거는 소화의 첫 단추예요. 입에서 충분히 씹지 않고 넘기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씹어주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물 요리를 먹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그 다음에는 또 뜨거운 국물. 아우, 너무 좋아하시죠? 국물도 꼭 뜨거워야 돼요. 그죠?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끓는 것, 뜨거운 것을 먹었을 때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혓바닥 대고 입천장 돼서 홀라당 한번 벗겨보시죠. 그죠? 그냥 그때만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 보면 그 구강 내의 단백질, 세포들이 결국은 변형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구강암이라든지 식도암이라든지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뜨거운 거 한번 먹었다고 암 생기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꾸준히 뜨거운 음식을 즐겨 드시는 식습관을 갖고 있는 거는 궁극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요. 저는 비위생적인 부분들 조금 짚었으면 좋겠어요. 찌개 이렇게 있고 심지어 물김치도 막 같이 놓고 먹어요. 그죠? 이제 정을 나누는데 정만 나누는 게 아니라 재수 없으면 병원균도 옮겨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생적이지 않죠. 다행히 요즘에는 식당 가서 먹으면 덜어 먹는 국자 주는 데 많이 있어요. 그거 꼭 필요해요. 근데 같이 먹다 보면 꼭 자기 숟가락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덜어 먹으라고 국자 줬는데도 자기 숟가락 들어가는 사람이 아우 뒤통수를 팍 때려주고 싶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계 조사에 의하면 라면 국물 한 컵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서 9,400컵의 물이 필요하대요. 내가 무심코 그냥 버리는 찌개 국물, 무슨 국 국물 이런 것들이 이제 하천을 오염시키고 결국 지구 오염의 주범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우니까 버리지 말고 그냥 다 먹을까요? 결국은 국물 요리 섭취의 횟수를 줄이고 국물 요리를 덜 먹는 그 양도 좀 줄이고 그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밥상에서 국그릇을 조금 내려놨으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듣기로는 그 매월 국 없는 날도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아, 네, 네. 국 없는 날이 있어요. 네네. 근데 다들 아니, 모르신다는. 그게 무슨 국경일이에요? 국물 요리의 문제점을 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3월에 국물 없는 날, 국 없는 날을 정했습니다. 근데 방청객 여러분들이 다 모르시는 거 보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전혀 안 됐습니다. 전혀. 아무도 몰라 지금. 안 되고 있고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찔려요. 워낙 국물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이렇게 본 말이죠. 국을 갖다가 원샷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 뭐 라면 국물이라든가 무슨 뭐 우동 CF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과잉 나트륨 섭취의 그 원인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국물 한 컵 기준으로 보면은요, 한 끼 나트륨 섭취량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끼 국을 드시는 것만 줄이셔도 진짜 혈압 조절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근데 이 나트륨 이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지 않습니까? 이 소금이. 네, 예. 필수 영양소라는 거는 적게 먹으면 뭔가 결핍증이 생긴다는 건데 나트륨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우리 몸에서 수분 평형 조절도 하고요. 산염기 농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신경 전달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고 다른 영양소들, 필수 영양소들이 흡수될 때 나트륨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두 다 나트륨은 권장량보다 훨씬 더 권장량이 아니라 목표 섭취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걸 끌어내리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2000mg이라고 하면 정말 적은 양인데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나트륨 2000mg이라고 하면 소금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티스푼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저 이거 계란찜 하나만 해도 사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양인 그러니까 것 너무 같은데. 많아요. 아까 강연들 중에 저 짬뽕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저는 오늘 그걸 처음 알았거든요. 짬뽕이 그렇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나. 짬뽕만 만드는 집도 있어요. 그 집에서도 이걸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방송을. 그분들 저 오해 사지 않게 좀 잘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짬뽕에 유독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온도가 높을 때 훨씬 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50도, 60도 이렇게 좀 넘어가야지 뜨겁다. 그렇게 느끼면서
국물을 드시잖아요. 그럼 그 온도에서는 짜다고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올라갈수록 간을 보기가 어려워. 훨씬 더 나트륨을 많이 집어넣게 되거든요. 우리 이믹수 박사께서는 어떤 국을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국을 즐겨 먹지 않기는 아, 나 짜증나서 못 먹겠네, 진짜. 뭐든지 안 먹어. 아유. 그럼 옛날에 좋았던 거라도 하나 얘기해봐. 아, 나 정말. 근데 저는 국이 몸에 안 좋아서 안 먹는 건 아니고요. 국이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한 500년 사세요, 500년. 원래 입이 짧아요.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이게 국물 없으면 밥 못 먹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유가 있는 틀려요. 건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 타액 분비가 줄어들어요. 입에서 자꾸 입이 마른다 이런 말씀들을 어르신들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타액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쉽게 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연화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을 못 하게 되니까 침 대신에 뭔가 쉽게 밥을 삼킬 만한 그런 것을 찾게 되고 그게 이제 국이죠. 그래서 아예 국을 조금 주게 하는 방법이 너무 좋은 있죠. 방법이에요. 국 지금 그릇 자체를 좀 그릇 그러죠. 자체를. 지금 우리 반상기를 보면 밥그릇에 비해서 국그릇이 크게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일본은 아주 좀 작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한 뭐 절반 이상으로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좀 적게 우리는 먹지 항상 않겠어요? 밥그릇보다 국그릇이 크죠.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사실. 왜냐하면 심리적인 만복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그릇을 큰 그릇에다가 반 공기 넣어서 먹는 거하고 좀 작은 그릇에 가득 했을 때 동일한 양이라도 눈으로 보기에 일단 작은 그릇에 가득 들어있으면 만족감을 느껴요. 나 한 공기 먹었어. 한 그릇 먹었어. 그러니까 국도 드시는 양을 줄이시려면 이 그릇을 아예 크기를 좀 줄이셔서 거기에 한 그릇 먹었다 하는 만족감이 들게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일단 뭐 달걀, 우유에도 이제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죠. 네네. 자, 적게 들어있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우유가 110mg이나 들어있나요? 치즈가 나트륨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네. 네. 치즈는 만들 때 염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지금 여러분들 반응 보세요. 웅성웅성웅성웅성 그러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에요. 네. 저 마른 김은 양념김 아니죠? 네, 그냥 마른 그냥 예, 김이죠. 양념하면 훨씬 많아지죠. 오, 소금 안 뿌린 거? 염분 때문에 그런 저건 건가요? 그냥 마른 김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김 드실 때 이렇게 소금 뿌리고 뿌리죠. 해가지고 구워 드시잖아요. 자, 짠. 와, 이게, 확 와닿으시죠? 어이구. 얼마나 나트륨을 많이 먹고 있는지. 아, 식빵 깐장이는 물론 식빵 한 조각에 저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식빵을 반죽을 할 때 더 쫄깃한 질감이 이게 소금을 이렇게 집어 넣어야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빵을 만들 때도 그렇고 바게트 빵을 만들 때도 소금을 많이 집어 넣어요. 국수 만들 때도 소금 집어 넣고요. 근데 할 때도 미리 소금 그렇죠, 뿌리고 간을 그래야지. 하죠. 예. 그래서 빵이 맛있군요. 간이 밑간이 들어가야 맞아요. 맛있어. 이게요, 위에 거 띄었을 때는 이 방청기 웅성웅성 그랬는데 지금 이거 뜨니까 웅성웅성웅성 놀라셨죠? 많이 놀라셨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간장 2작은술만 하면 하루 섭취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니 나트륨 1일 권장 섭취량이 얼마라고요? 2,000mg이요. 2,000. 아, 요거 하나네. 네, 이거 하나고 고추장이나 된장 1큰술, 케첩 4큰술 하면 하루 권장 섭취량이 이렇게 그냥 꽉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이제 소스 종류는 가급적 적게 드시는 게 좋죠. 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걸 들고 끝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자연식품만 드셔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만으로도 충분히 다 커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나트륨을 먹고 있는 거죠. 이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언뜻 듣기로는 뭐 우유나 바나나 이런 것들 먹으면 도움된다고 듣기는 했는데. 이제 성분으로 얘기를 하자면 나트륨을 배설시키거나 또는 나트륨의 흡수를 조금 지연시키고 저해시키는 게 두 가지 무기질이 있어요. 하나가 칼슘이고 또 하나가 칼륨인데요. 예, 그 우유 안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바나나 안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나트륨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또는 배설이 되는 거를 촉진을 해줄 수 있어서 혈압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괜히 보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약간 아, 일리가 맞는 있는 얘기예요. 얘기네요. 예. 네. 요거 메모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우유, 바나나. 그런데 그 식품만 그런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식품이긴 하지만
우유 바나나입니다. 우유 바나나. 소금 먹은 놈이 물킨다고. 짠 거 먹으면 냉수가 제일 좋지 뭐. 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예, 수분과 염분이 함께 들어가면 그게 이제 몸 안에 쌓이면서 부종이 생기게 되는 거라서 뒤에. 그런 것이. 오늘 그래서 저염 된장찌개고요. 네. 일반 된장으로 만든 된장찌개예요. 네, 그냥 지금 두 개의 색깔이 이렇게 완전 확연히 달라요, 사실은. 맛도 다른지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똑같은 장. 국물 다 빼버릴까요? 저는 어머, 뭐 이미숙 박사는 새우에 그냥 바지락에 다 넣어주고 그냥 두부하고 그냥 호박식거리게. 맛이 그냥 감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강하니까 이제 짠맛을 이렇게 느낄 여가 없이 그냥 맛있어요. 그 전체 다음에 먹는 숲이 있죠. 그런 걸로 먹는 게 좋겠어요. 맛있는데요? 네. 지금 일반 찌개. 싱겁진 않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드시는 그런 간보다는 월등히 싱거운 정도예요. 네. 맛있어요. 입맛이 땡기네. 밥 좀 생각해. 아유, 짜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짠 거에 익숙해져 있는지 지금 알겠어요. 이거 먹으니까 정말 짜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 먹고 딱 이거 먹으니까. 자, 그러면 요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죠? 첫 번째는 저염 고추장을 사용한 낙지볶음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일반 고추장을 사용한 낙지볶음이에요. 네. 고추장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저염으로 만들다 보면은 고추장 일반 먹는 양의 4분의 1까지 줄일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어떤 먹을만 어떻게 하신가요? 네, 그죠? 제가 오늘 이걸 먹어보고 느낀 거는 맛이 정말 짠맛만 있는 게 아니구나. 삼삼한데 맛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 그다음에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지금 요구르트인데요. 요구르트 안에 오렌지하고 녹차를 넣었어요. 네네. 그냥 같이 비벼 드실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미숙 안에 선생님 보더라도- 말씀하신 그 칼륨으로다가 나트륨 중화시키는 거. 녹차 이거는 맛이 그냥 뭐- 괜찮나요? 네, 잘 어떤- 어울리네요. 네, 이거 요거는 토마토 지금 주스? 토마토 주스인데요. 일반적인 토마토 주스에다가 레몬즙을 30%를 섞은 거예요. 네네. 레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트륨을 몸속에서 잡아 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토마토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좀 신맛을 좀 많이 안 느끼면서도 토마토랑 레몬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끔 한 그런 디저트예요. 똑같은 주스인가요? 네, 두 개 똑같은 요거는 두 분이서 그냥 대표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다 드세요. 선배는 그래도 조금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담백하네요. 부드럽네요. 네, 네. 자, 우리 저 임수욱 박사께서도 좀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가 나트륨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쉽게 줄일 수 없는 게 맛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입맛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조금씩 응용을 해서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낮춰가시면 네. 충분히 나중에 저염도 맛있다라고 느끼면서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주에 걸쳐서 건강식으로 알려진 한식의 그 뜻밖의 위험성과 또 한식을 보다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한 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한 밥상이 수라상이다. 확 와닿잖아요. 나트륨 섭취를 줄여서 건강을 챙기는 밥상, 그리고 소금 없는 밥상이 내 입에는 조금 심심해도 건강에는 최고로 삼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